안녕하세요.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남자입니다. 목의 기운이 지나친 사주팔자의 성격. 이번에는 목의 기운이 지나친 사주팔자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행의 기운도 상황에 따라 적당한 때가 있고 부족한 때가 있고 지나친 때가 있습니다. 오행의 기운이 평기의 적당한 힘으로 작용할 때는 길하지만 너무 부족하거나 지나치면 오히려 그 균형이 깨어지게 됩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벌어지는 관계로 오행의 부조화가 발생하여 득보다 해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몸에 허한 곳은 보태주고 실한 곳은 사하여주는 보사법의 원리가 있는데, 오행의 기운이 너무 지나쳐도 항상성을 유지할 수 없어 질병을 일으키거나 또 다른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주맥락도 음양오행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오행의 기운에서 특정 기운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지나친 것 또한 성격에 영향을 끼치고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봅니다. 그래서 목의 기운이 너무 지나치면 상대적으로 목이 극하는 토와 목을 극하는 금의 기운이 약해지므로 토의 장부인 비위가 약해 남의 눈치를 잘 보게 되고, 금의 장부인 폐의 대장이 약하므로 맺고 끊는 것을 잘 못하거나 생활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중요한 상황에서 어리가 없는 행동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고 금의 기운이 약하면 새로운 분야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 한 장소에 안주하거나 집착하는 성격이 못되며, 금의 기운이 가진 꼼꼼함과 치밀함이 부족하거나 현실적인 실리적인 면이 약하기 때문에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지만 버려놓은 일들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해 끝은 큰 결실 없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속이 없고 비현실적이거나 허황되게 보일 수도 있는데, 가령 막강한 추진력도 지나치면 무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 자칫 아나무인처럼 보일 수 있고 주변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엇이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목의 기운에 해당하는 소년기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소년기에는 호기심이 강하고 꿈도 크고 모험을 좋아하지만 포기 또한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고 금의 기운이 약하거나 없는 사주팔자를 가진 사람에게 뒷처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벌리는 건 너무 잘하죠 라고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강하게 인정합니다. 예전에 사주팔자에 목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서 그 기운을 제어하는 금의 기운까지 전혀 없는 60대 초반의 지인이 있었는데,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정밀한 분석 없이 지나친 모험심과 무모함으로 여러 사업에 겁없이 뛰어들었다가 결국 하는 사업마다 다 망하고 현재는 배우자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심신의 조화가 깨어져 어질고 착한 성격과 관계된 목의 기운에 문제가 생기면 자신은 의식하지 못하지만 상대방을 무시하고 비꼬아 말하는 습관이 있는데, 분노나 화를 잘 내고 인정머리 없고 매몰차고 남을 매섭게 몰아세우며 욕을 잘하고 심하면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폭언을 하거나 폭력적으로 모질게 몰아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보통 사람이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때
나타내는 말과 행동으로 나이가 들면 자칫 깐죽거리거나 욕을 잘하는 욕쟁이로 변하는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어느 식당 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욕쟁이 할머니가 장사를 위해 일부러 욕을 하거나 즐기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사실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 한 예로 필자의 강의를 듣는 한 학우가 수술로 목의 기운인 담을 제거한 친구가 있었는데 수술 전에는 인자한 성격이었는데 담을 제거한 후 이전보다 화를 더 잘 내는 것 같다고 본인 스스로 인정했던 대화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인체 5장의 각 부위도 음양오행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서양의학에서의 장은 해부학적인 하나의 장기를 가리키나 한의학에서의 장은 그 일련의 생리 기능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한의학은 인체의 주인을 오장으로 보며 오장에 탈이 나면 정신은 병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오장과 마음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장의 변화는 곧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선 먼저 오장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다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장이란 육변의 장으로 감추어 비밀적 작용을 한다는 뜻이고 부는 육변의 부로 물질을 보관하고 출납하는 부고의 뜻입니다. 참고로 오행의 기운으로 보는 사주팔자의 성격이 혈액형 4가지로 보는 성격 파악보다는 월등히 뛰어나지만 사실 사람을 5가지로만 분류하여 그 사람의 모든 것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가 다음에 올릴 십천간별 사주팔자의 성격이 오행의 기운으로 보는 사주팔자의 성격보다 좀 더 구체적이며 가장 구체적으로 자신을 알려면 제가 그 이후에 알려드리는 사주명리학의 다양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동영상 말고도 사주명리학과 정신세계를 이해하고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동영상들이 많으니 바쁘신 와중에 틈틈이 보시면서 훗날 자신의 운명을 스토리텔링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의 운명을 스토리텔링하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